한 청년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스마트폰 2대 그리고 작은 메모리 카드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물건들 안에는 세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북한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들은 그 영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건 대북전단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가 가져온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북한 주민이 직접 기록한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였습니다. 체제에 대한 불만, 감춰진 일상, 그리고 진짜 북한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상훈, 북한의 평범한 청년이었던 그는 언젠가부터 하나의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외부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북한의 참상을 외부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서 찍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한국 텔레비전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북한 관련 인권 활동가들이 있지만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구술로만 하는 정보뿐이었습니다. 현지인들과 직접 인터뷰해서 녹음 파일을 가져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 2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SD카드 2개, USB 3개까지. 모든 것이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함부로 촬영하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은 정치범 수용 소행을 의미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촬영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어떤 시설물을 배경으로 찍어도 범죄에 속합니다. 남의 얼굴을 무단으로 찍는 것도 범죄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제가 이걸 찍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북한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전체 인구의 15% 정도. 전체 주민 중 50%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버튼식 구형 휴대폰입니다.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은 그 중에서도 30%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기기 사용법을 전혀 모릅니다. 그는 이 점을 이용했습니다. 마주 앉은 상대방은 그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도 단순히 자랑하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전자기기 사용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자신을 찍고 있는지 느끼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휴대폰을 들고만 있으면 이 사람은 휴대폰을 자랑하려고 들고 있나? 아니면 그냥 손으로 무심코 들고 이야기를 나누나? 이런 인식을 갖습니다. 더 교묘한 방법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스마트폰을 알고 있는 사람일 때는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되 렌즈만 노출시켜 놓는 것이었습니다. 촬영 버튼을 눌러놓은 채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넣어서 렌즈는 노출되어 있는데 지금 촬영 버튼을 눌러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상태죠. 근데 상대방이 보기에는 주머니가 얕은 주머니니까 휴대폰이 튀어나가나 보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는 북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녹음했습니다. 그들의 진짜 마음, 체제에 대한 불만, 그리고 감춰진 일상의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다 찍어온 것은 몇 시간 분량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부분만 포인트를 잡아서 편집해서 쓰게 됩니다. 한국의 기자도 몰래카메라 촬영이 쉬운 일이 아닌데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그런 일을 해낸 그의 기자 정신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어쩌면 유명한 기자가 되었을 것 같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남한에 도착한 박상훈. 그가 국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본 정보요원들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종전의 탈북민들 속에서 이렇게 해본 예시가 한 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국정원에서는 그가 가져온 영상의 70%를 보관했습니다. 나머지 30%만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북한에서 제작된 공식 콘텐츠들은 저작권 문제로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느냐? 어디서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했느냐? 담당자들의 연이은 질문에 그는 답했습니다. 한국 텔레비전을 보면서 북한 관련 인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구슬로만 하는 정보뿐이었습니다. 현지인들과 인터뷰에서 직접적인 녹음 파일을 가져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그에게 주지 않은 콘텐츠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 정부에서 만들어낸 콘텐츠들이었습니다. 재판을 한 과정이나 남한 괴뢰 문화를 접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선전용으로 만든 북한 당국 영상들이었습니다. 이런 영상들은 북한 공영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게 틀어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경찰관들이나 보위부 요원들이 그것을 공유해서 강의 같은 것을 할 때 북한 주민들에게 토론을 시켜주면서 비판 교육을 하는 선전 내용들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에서 만들어낸 콘텐츠라는 이유로 개인이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마 저작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저작권을 한국 정부에서도 인정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의 자료는 기존 탈북자들의 증언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북한 주민이 직접 기록한 북한의 민낯이었습니다. 그가 찍어온 영상 속 북한은 우리가 알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평양의 중심가는 겉보기에 깔끔해 보입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앞에만 넥타이를 매고 앞에만 신사처럼 양복을 입고 있는 느낌입니다. 뒤에는 허접하고요. 앞에 보이는 본도로에서 보이는 면만 화장도 잘 되어 있고 겉에 페인트 같은 것도 발라서 새 아파트 같은 느낌이 들지만 뒤로 돌아가면 그냥 유리도 하나도 없습니다. 창문들 유리도 없고 다 뻥뻥 뚫려 있습니다. 마치 전쟁을 겪고 난 폐허 같은 느낌처럼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분 같은 것들도 굴러다니고 냄새도 나쁘고 더럽습니다. 20층이 넘는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짐을 들고 숨을 헐떡이며 그냥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짐까지 들고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평양이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또 확실하게 자본주의화가 되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북한 내부에서만 유포되는 선전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들은 공영방송에서 틀지 않습니다. 그 대신 경찰관이나 보위부 요원들이 주민들에게 교육할 때 사용합니다. 남한 괴뢰 문화를 접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선전용으로 만든 북한 당국 영상입니다. 그 안에는 남한에 가면 타락하고 죽는다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재판 과정이나 처형 장면까지 담겨 있습니다. 한편 평양의 유흥 실태도 그의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유흥업소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비공식적으로 할 건 다 합니다. 큰 식당들에 가서 룸을 달라고 하면 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룸에 들어가면 접대부가 와서 나만의 소주방하는 그런 개념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룸을 달라고 할 때는 룸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값이 비쌉니다. 일반 공동 좌석에 앉아서 먹을 때와 룸에 들어가면 벌써 값이 2배로 올라갑니다. 비싼 돈을 내고 들어가면 식당 측에서도 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야, 간부야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벌써 접대가 달라집니다. 느낌이 그냥 이렇게 둥근 접시 같은데 뭐가 나온다면 거기서는 벌써 각진 접시 같은데 엄청 색다르고 음악 자체가 벌써 조명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냥 뭔가 거기서는 왠지 잠자리를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의 조명과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면 서빙하러 들어온 아가씨가 나가지 않고 옆에서 술도 따라주고 할 거 다 합니다. 그냥 공손히 얌전히 앉아서 그럼 그 이상의 행동도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평양 갔다 와서 아는 친구들 한해서는 지방에서 돈 벌어서 평양 가면 그런 맛에 간다고 합니다. 가서 그걸 즐기고 온다고 합니다. 박상우는 평양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큰아버지 2분이 평양에 살아서 아버지를 따라 평양에 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양에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양 그 입구에서부터 단속을 엄청나게 해서 걔들 때문에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있어서 어떤 때는 그 문건상 뭐 이렇게 박아야 되는 도장 같은 걸 제대로 못 박아서 그게 좀 거의 붙잡히는 수준인데 뭐 간신히 지나갔지만요.
그래서 그냥 차에서 끌려가서 내려서 확인 절차를 받는 동안 그러면서 그냥 하루 그냥 꼬박 그냥 그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붙잡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난방도 안 되고 추운 겨울날 그냥 냉방에서 그냥 떨면서 감기 걸리고 개고생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있으면서 아, 이거 별거 같지도 않은 평양에 한 번 가는 것 때문에 그냥 사람 귀찮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나 이런 생각에 가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솔직히 평양 가서 별 볼 것도 없어요. 평양에서 냉면도 먹어보고 옥류관 가서도 평양 류관 국수도 밀면도 다 먹어봤지만 한국에 와서 살면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음식이 좋다는 생각이 들지 굳이 북한의 평양냉면이 좋다라고 주장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간혹 어떤 한국 지인분들이 평양냉면 먹어봤어? 물어보면 먹어봤죠. 근데 이게 한국 우리나라에 있는 냉면과 평양냉면 비교해서 뭐 어떤 게 맛있어? 우리나라가 맛있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거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얘기해서 평양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아, 우리나라가 맛있다니까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럴 때 그는 이런 비유를 듭니다. 선생님들 그럼 미국 가서 한 열흘만 살아보세요. 김치 드시고 싶고 라면 드시고 싶고 그렇지 않으세요? 내 나라 음식이 제일 좋아요. 남의 건 별로 그거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인정하시더라고 합니다. 박상훈이 남한에 와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유도 인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한우 스테이크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는 한국에 와서 음식 이야기를 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있다면 젖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먹을 거. 먹을 게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그냥 다양해서 전 제일 한국에 와서 이것만은 제일 좋다. 내가 한국을 정말 잘 왔다 하는 건 먹을 거입니다. 치킨, 피자, 햄버거. 북한에는 없는 음식들입니다. 특히 무한리필 고깃집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무한리필로 한 사람당 2만 원 정도 내면 그냥 배꼽 나도록 먹고 나오는 그런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놀라는 게 이 사람들은 이윤이 나나? 대체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과 함께 가면 더욱 놀랍니다. 그는 서너 판 정도 먹으면 배가 부른데 한국 친구들은 7판, 8판까지 먹습니다. 나는 한 예를 들면 한 3판, 4판 많이 먹어야 4판 정도 먹고 3판 정도 먹으면 배가 불러서 못 먹겠는데 얘들은 그래도 한 7판, 8판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야 임마, 너희들 좀 적당히 먹어. 너들 때문에 식당 거지 되겠다. 이런 이야기하면 별 걱정을 다 하고 계시네. 너도 실컷 먹어 하면서 그냥 계속 먹어요. 그러면 아, 이렇게 많이 먹는 애들 때문에 이 식당이 이거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충격이 있었습니다. 정말 북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북한에는 정말 이런 게 없어요. 북한에서 그랬다면 망하고 말죠. 뭐 그냥 거지되고 말죠. 치킨 브랜드들은 60개 정도 되는데 크리스피 치킨이 좀 바삭바삭하고 식감이 좋더라고 합니다. 제일 선호해서 자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두 번씩 먹습니다. 집에서 좀 마른 상태에서 바삭바삭한 걸 좋아해서 약간 좀 질거나 뭔가 양념을 발랐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마른 상태로 바삭바삭한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 음식과의 비교입니다. 돼지고기는 오히려 북한이 더 맛있다고 합니다. 돼지고기는 북한이 맛있어요. 왜 맛있는 것 같냐면 우리나라에는 사료가 있잖아요. 돼지나 소가 먹는 사료가 딱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그런 사료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는 방법이 일반 가정집에서 먹는 음식물 찌꺼기나 채소 같은 걸 많이 먹여요. 그러니까 돼지가 섭취하는 먹이 중에서 70% 정도는 채소예요. 70%는 채소를 먹고 30%만 알곡 찌꺼기를 먹는데 고기 자체가 달아요.
고기 자체가 우리 한국의 돼지고기가 단맛이 엄청 없더라고요. 없고 그냥 담백한 맛이 부족하다 할까? 고기가 좀 퍽퍽하다 할까? 아무튼 질 좋은 1등급 그런 부위의 고기라 할지라도 북한의 돼지고기만 못하더라고요. 바다에서 나오는 어패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패류 같은 것도 북한에는 전기가 없다니까 이게 현장에서 나온 거를 바로 섭취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먹거나 현장에서 먹지 않더라도 시간을 많이 두지 않고 그냥 금방 빨리니까 이렇게 하는 업체에서는 교통수단이 좋은 그런 기자를 그러니까 뭐 탑차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서 신속하게 그냥 잡으면 그냥 신선도가 떨어지기 전에 바로 그냥 현장으로 나와요. 생산한 거를 바로 그냥 소비 단위로 그냥 바로 나와버리고 마는 게 그니까 바로 요리를 해버리거나 그러니까 신선한 느낌의 요리가 맛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냉장 시설이 있고 전기가 좋아서 그런지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고 수송관계에 가지고 있고 뭐 이러다가 가서 열하잖아요. 왠지 신선한 북한 거보다는 맛이 부족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 것도 그니까 이게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좋다는 건 아닌데 북한 음식이 기본적으로 맛있는 게 우리 한국과 차이가 나는 이유를 찾다 보면 이런 이유밖에 더 없는 거예요. 그가 조사 기간에 처음에 딱 북한에서 넘어와서 좋아하시는 분이 뭘 드시고 싶으냐고 물어봐서 그냥 내가 민폐를 끼쳐서 그냥 먹는데 고기 맛이 이렇게 없는지 그냥 이상하게 그래서 아이, 이거 고기 엄청 맛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간식 드셨죠?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간식이요? 아주 간식 안 먹었어요. 아, 아까 내가 드린 거 초코파이 그거 드셨잖아요. 아, 그냥 있어요. 그러셨답니다. 난 또 배가 불러서 맛이 없을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박상훈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데는 북한에서 본 한국 텔레비전의 영향이 컸습니다. 한국이 그런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무슨 생생정보통 같은 것도 있었고, 뭐와 멋진 세상이라는 것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 나오면 스킬가 하나 가난한 그런 것만 나와요. 뭐 한국인의 밥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먹방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그냥 막 과장스럽게 먹으면서 막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거 보면서 그거게 엄청 부러웠고, 야, 저렇게 저기 남한 애새끼들한테는 각종각색의 별별 식견 음식이 다 있네. 나 죽기 전에 저거 못 통일될 가능성 만무한 남한에 가서 저거 한번 먹어나 보고 죽을까 이런 상상을 많이 했었는데 이 한국에 올 때 당시도 이런 음식들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면서 가서 내가 확실하게 내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느껴보겠다는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조사 기간에 조사받을 때다. 빨리 나가서 내 자유대로 뭐 막 사먹고 싶고 체험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막 간절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알았던 정보를 한국에 와서 더 확실하게 대면하면서 알 것뿐이니까 이게 문화적 충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미리 알았던 사실을 여기 와서 그게 증명되고만 거라고 말합니다. 박상훈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대북전단요? 필요 없어요. 이 영상 하나면 됩니다. 그는 탈북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먹방을 보여주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아요. 먹방만 보여줘도 그냥 바로 다 항복할걸요. 그냥 다 손들고 다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먹방이 제일 좋죠. 탈북을 선동하는데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먹방일 것 같다. 뭐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상적인 브이로그 같은 걸 보여주면서 뭐 그렇게 나는 뭐 실업자라고. 예를 들어서 나 실업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도 좋아요. 그냥 그것도 보여주면 아니, 저 새끼 왜 출근 안 하고 저기 있어? 뭐 하냐? 우린 그냥 새벽에 출근했다가 밤에 퇴근하는데. 뭐 주는 것도 쥐뿔 없지만은 그렇게 안 하면 교도소 보내거든요. 북한에서는. 일 안 나오면 교도소 가야 돼요. 노동교도소, 뭐 교화소 가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체계적으로 그냥 주말 쉴 날도 없어요. 그냥 계속 나가요. 그냥 한 달 30일 동안 계속 나가야 돼요. 명절 때만 휴식하는데 명절이라는 건 이제 김일성 생일, 그 다음에 모 공화국, 모 창건절, 뭐 이런 아무튼 국가 명절 같은 거 그럴 때 휴식하긴 하지만 일요일 날은 휴식을 안 해요. 봉사일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일요일에 그냥 놀기만 하고 누가 와서 간섭하는 걸 느끼지 못한다면 저게 과연 반역자일까? 이렇게 이런 정말 한국으로 마음이 달려갈걸요. 정말 내일 정말 제일 좋아요. 실제로 그의 친구들은 개인 유튜버들이 하는 콘텐츠를 더 믿는다고 합니다. 공식 방송보다 개인이 만든 영상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해외로 노동자로 나갔다가 돌아온 친구가 유튜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황장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대남 공작원들을 보내서 이목을 땄다고. 그래서 그렇게 소문이 그렇게 났으니까요. 그니까 이 사람은 우리 혁명의 이름으로 숙청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공작원들이 나가서 척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나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거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더라.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냥 뭐 발언하고 기자 얘기 같은 거 하고 뭐 그냥 우리나라 당시 북한을 얘기하는 거죠. 북한을 비판하는 우리나라를 막 이렇게 까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볼 때 유튜브에서 나오는 얘기를 믿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도 한국 TV를 보는 애들이거든요. 남한에서도 분명히 좋은 것만 보여줄 거야. 우리 보여주기 식으로 그런 거 할 거야 하면서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거 믿지 않거든요. 근데 유튜버에서 나오는 거 믿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서 개인 유튜버들이 하는 거를 좀 믿는 편이다. 이런 걸 느꼈죠. 이러한 깨달음으로 그는 직접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국에 와서 정착하면서 내가 생활하고 하는 나의 모든 모습을 유튜브에서 보여주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제 친구들이 이걸 볼 때 저 녀석 저기 가서 저렇게 살고 있네. 분명히 북한에서는 나의 실체에 대해서 소문내기를 이렇게 소문했을 거예요. 걔는 남한 놈들이 나가서 남한 괴뢰놈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정보 다 뽑히고 길거리에 노숙자로 나앉아서 굶어 죽었다고 하거나 아직도 거지로 생활하고 있다고 이렇게 홍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인생에는 친구들도 야, 그 새끼 여기서 살았더라면 그런 대로 먹거나 사는 건 잘 먹건 잘 사는 걸 거기 나가서 센 거 갖고 있구나 아니면 굶어 죽었구나 이렇게들 인식하고 있을 건데 이거를 내가 계속해서 언론 활동도 하지만은 언론 활동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 채널을 만들어 놓고 유튜브를 제가 하고 있어요. 북한 청년 이력이라고 검색하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유튜브 활동하고 있고 또 우리 와이프가 육아를 하는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예인애라는 채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 이름이 첫째가 예리고 둘째 아기가 예훈이라서 예이예인애 이렇게 해서 그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간접적이라도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북한 엄마들이 북한에는 유모차도 없고 애들을 다 업어서 키우거든요. 업어서 키우고 기저귀도 천으로 된 걸 해줘서 없어질 때까지 빨아서 썼어요. 그냥 빨래서 손빨래 가지고 그냥 하는데 뭐 우리가 일상적인 브이로그를 올리니까 뭐 세탁기에 빨리하는 장면 나오고 애들은 유모차 타고 다니고 또 자동차에서 마트 가서 장 보고 이런 일상적인 모습을 그대로 올리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래서 야, 우리도 탈북하면 저렇게 일상적인 생활이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게 된 거예요. 박상훈에게는 한국의 일상이 모두 기적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길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어쩌다가 평양에서 차를 타고 간부들이 지방에 내려오면 내가 어디 길을 잃었을 때 오면 길 가는 사람한테 자꾸 귀찮게 할래. 그냥 창문 열고서 저 좀 불러보시죠. 어디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물어보면 저기로 가야 된다고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갔다가서 못 찾고서 아이 새끼 거짓말했네 하고 다시 나와서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거기. 아니 저기가 아니다 그러면 또 거기를 가야 돼요. 왔다 갔다 이게 그냥 엄청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북한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 한국에 와서 정말 처음에 내비게이션이 있고 그냥 내비게이션에서 뭔가 다 알려주니까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다. 정말 이거 지하철 환승하는 거 그것도 좋더라고요. 북한에서 환승도 없어요. 그냥 이거 정말 최고 좋고. 뭐 일상에서 좋은 걸 따지자면요. 정말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엄청 많아요. 북한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치킨도 없고, 뭐 피자도 없고, 뭐 햄버거도 없고. 뭐 정말 이런 것들 북한에 들고 들어가서 너 이런 거 봤어? 그러면 아마 다 그냥 이 한국이 이런 거 많다 하면 다 탈북 가려고 할걸요. 아마 뭐 먹방 보여주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아요. 먹방 탈북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게 여기 한국에서 여기로 넘어갈까 말까. 이 고민하는 거 있다 하면 보여주잖아요.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는 자신도 북한에 살 때 한국 가면 자유가 있지. 비행기 타고 외국에도 갈 수 있지. 이런 것도 물론 제가 상상하면서 장점으로 한국이 저렇게 좋구나라는 걸 생각할 때 장점으로 봤던 건 사실인데 제일 첫 번째로 그냥 완전히 저게 완전 내가 똑같다 하면 먹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먹방이 제일 좋았어요. 그냥 그 먹방 보여주면 그냥 바로 그냥 다 항복할걸요. 그냥 다 손들고 다 내려올 거예요. 일상적인 브이로그 같은 걸 보여주면서 그렇게 나는 실업자야 예를 들어서 나 실업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도 좋다고 합니다. 그냥 그것도 보여주면 저 새끼 왜 출근 안 하고 저기 있어? 뭐 하냐? 우린 그냥 새벽에 출근했다가 밤에 퇴근하는데. 뭐 주는 것도 쥐뿔 없지만은 그렇게 안 하면 교도소 보내거든요. 북한에서는. 일 안 나오면 교도소 가야 돼요. 노동교도소, 교화소 가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체계적으로 그냥 주말 쉴 날도 없어요. 그냥 계속 나가요. 그냥 한 달 30일 동안 계속 나가야 돼. 해서 명절 때만 휴식하는데 명절이라는 건 이제 김일성 생일, 그 다음에 공화국, 창검절, 이런 아무튼. 국가 명절 같은 거 그럴 때 휴식하긴 하지만 일요일 날은 휴식을 안 해요. 봉사일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일요일에 그냥 놀기만 하고 누가 와서 간섭하는 걸 느끼지 못한다면 저게 과연 반역자일까? 이런 정말 한국으로 마음이 달려갈걸요. 정말 내일 정말 제일 좋아요. 그가 한국에서 정착 초기에 살면서 개인적인 유튜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동기는 북한에서 사실 마음을 못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내 어떤 친구가 해외로 노동자로 파견돼서 나갔다가 이 녀석이 해외에서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시간을 받아서 과외 노동을 해서 돈을 벌다가 보위부한테 돈을 뇌물로 바치고 자기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외 작업을 하려고 나갔다가 다른 나라까지 갔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게 가능한지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아무튼 이 녀석이 대여를 이탈했던 거예요. 이탈했다가 집에 부모들 있고 이런 마음에 다시 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한에 갈 수 있는 그런 경로도 알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걔한테 야, 임마, 넌 바보다? 남한에 가서 돈을 벌어서 와야지. 그러면 그냥 돌아오는 게 뭐냐? 아니면 남한에 가서 살면 되고 야, 그게 말이 되냐? 부모들 다 있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무튼 그때 이 녀석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유튜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황장엽이라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그 대남 공작원들을 보내서 이목을 땄다고? 그래서 그렇게 소문이 그렇게 났으니까요.
그니까 이 사람은 우리어 혁명의 이름으로 숙청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공작원들이 나가서 그니까 척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나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거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더라.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냥 뭐 발언하고 기자 얘기 같은 거 하고 뭐 그냥 우리나라 당시 북한을 얘기하는 거죠. 북한을 비판하는 우리나라를 막 이렇게 까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볼 때 유튜브에서 나오는 얘기를 믿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도 한국 TV를 보는 애들이거든요. 내 친구들이 다 그런 애들이에요. 내가 한국 TV를 보듯이 비슷한 애들끼리 친구가 되거든요. 하고 한국 TV 보면서 재밌는 얘기, 융합한 얘기만 하고 야, 누구 예쁘더라. 야, 손예진이 거 유나가 엄청 이쁘더라. 뭐 이런 얘기만 했지. 애들이 평소에 이야기를 하면 뭐가 좋은지 뭐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남한에서도 분명히 좋은 것만 보여줄 거야. 우리 보여주기 식으로 그런 거 할 거야 하면서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거 믿지 않거든요. 근데 유튜버에서 나오는 거 믿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서 개인 유튜버들이 하는 거를 좀 믿는 편이다. 이런 걸 느꼈죠. 에필로그. 그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메모리 카드 하나. 그 안에는 단순한 정보가 아닌 북한 주민들의 진짜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 그들의 꿈,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기록한 건 제 친구와 제 가족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저는 몰래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는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탁기에 빨래하는 모습, 유모차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 마트에서 장을 보는 평범한 일상. 이 모든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북한에는 유모차도 없고 아이들을 다 업어서 키웁니다. 기저귀도 천으로 된 걸 해줘서 없어질 때까지 빨아서 썼습니다. 세탁기가 아닌 손빨래로 그냥 했습니다. 그의 영상을 본 북한 주민들은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우리도 탈북하면 저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한 청년의 용기 있는 증언이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 그것은 자유의 소중함과 평범한 일상의 감사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려주고 지하철로 환승을 할 수 있고 일요일에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로운 휴식. 박상훈에게는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은 일상입니다. 북한에서는 주말 휴식도 없어요. 한 달 30일 동안 계속 나가야 합니다. 명절 때만 휴식하는데 그것도 김일성 생일이나 공화국 창건절 같은 국가 명절 때뿐입니다. 일요일 날은 휴식을 안 해요. 봉사일을 하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개인 유튜버들의 콘텐츠를 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공식적인 선전보다 개인의 진실한 경험이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북전단요? 필요 없어요. 이 영상 하나면 됩니다. 그가 확신에 차서 말하는 이유입니다. 진실의 힘은 어떤 선전보다 강력합니다. 특히 먹방 같은 일상적인 콘텐츠는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현실입니다. 먹방만 보여줘도 그냥 바로 다 항복할걸요. 그냥 다 손들고 다 내려올 거예요. 치킨, 피자, 햄버거, 무한리필 고깃집. 북한에는 없는 이런 음식들의 영상 하나하나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꿈 같은 현실입니다. 박상훈이 목숨을 걸고 기록한 북한의 실상과 그가 한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상적인 자유. 이 두 가지의 대비가 바로 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대북전단보다 강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던 그 영상들. 그 안에는 우리가 몰랐던 진짜 북한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의 용기가 보여준 것은 때로는 가장 평범한 일상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진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